안녕하세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어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단순히 파스 붙이고 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어깨 통증의 원인부터 최신 관리 지침,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어깨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어깨 통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며 단순히 좀 삐끗했나? 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깨는 회전근개, 관절낭, 인대, 저맥낭 등 여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주 정교한 관절입니다. 이 복잡한 구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어깨의 기능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러운 외상 또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등이 모두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움직임 범위를 가진 관절인 만큼 그만큼 손상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들을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는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 즉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진 회전근개가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는 팔을 위로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팔을 아예 들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죠.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외상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 등으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십견,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죠. 이름처럼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40대나 30대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섬유화되어 굳어지면서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는 질환이에요. 어깨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등 아주 기본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질환은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움직임 제한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석회화 건염입니다. 어깨 힘줄 내부에 칼슘 성분의 석회질이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또는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에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석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통해 석회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깨 주변 저맥낭의 염증인 저맥낭염, 어깨와 목의 긴장이 유발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 잘못된 자세로 인한 어깨 충돌 증후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 불량 및 반복 동작이란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
또는 반복적인 노동, 스포츠 활동 역시 어깨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경추목 디스크란. 목 디스크로 인해 어깨나 팔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잘못된 진단은 불필요한 치료와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어깨 통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최신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통증 부위만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운동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통증을 피하려는 회피 행동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어깨 통증을 이겨내고 건강한 어깨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 더욱 통증에 취약해집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트레칭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흉쇄유돌근, 사각근, 흉근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근육들이 뭉치면 어깨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반대편 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 목 옆쪽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고, 사각근 스트레칭은 고개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젖혀주는 동작입니다. 흉근 스트레칭은 벽에 팔을 대고 몸을 비틀어 가슴 앞쪽을 늘려주는 동작이 대표적이죠. 이처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뒤쪽의 유연성을 담당하는 후관절랑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팔을 몸의 반대편으로 가로질러 쭉 뻗고 반대쪽 팔로 고정시켜 어깨 뒤쪽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부분을 잘 풀어주면 어깨 충돌 증후군 완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잠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5분 투자로 어깨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깨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증 재발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없다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근력 운동은 어깨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근육들을 강화하여 외부 충격이나 반복적인 사용에도 어깨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치 집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 거상 운동입니다. 누워서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인데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데 탁월합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팔을 쭉 펴서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도 좋고,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더 위로 쭉 밀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팔을 올리듯 저항 없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이 운동은 특히 오십견으로 인해
어깨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외회전 운동입니다. 팔을 몸통에 붙이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다음 손목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어깨 외회전 기능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만약 벽이 있다면 몸을 벽 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손목을 바닥에 누르는 것처럼 벽에 대고 밀어주면 더욱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운동 역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힘을 주면 오히려 근육이나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밴드를 활용하여 외회전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밴드를 문고리 등에 고정하고 한쪽 끝을 잡은 채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옆구리에 붙인 다음 손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회전시키면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 과유불급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어깨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어깨 기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어깨 주변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만약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어깨를 더 다치게 하거나 기존의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분은 특히 만성 어깨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쉽게 말해 통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성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거나 통증 때문에 자꾸만 움직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회피 행동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만성 통증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체의 경고 신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증폭되기도 하니까요. 인지 행동 치료는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내고 통증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통증을 관리하고 기능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해 통증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통증으로 인해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통증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정도 통증은 괜찮아. 조금씩 움직여보자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통증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이 인지 행동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통증 클리닉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바른 자세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어깨와 목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거북목 자세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당겨서 귀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적절한 휴식도 필수입니다. 특히 업무 중간중간 짧게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어깨를 돌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도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과 어깨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이나 관리법으로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또는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어깨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프지 않은 어깨로 활기찬 일상을 즐기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